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니스를 칠 줄은 모르는데 구경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오늘 9월 9일 오후 4시입니다만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US 오픈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죠. 뉴욕에서 열리는 US 오픈 여자 결승전 나오미 오사카라는 일본 여성이 나이가 20살인데 16살 위에 있는 세레나 윌리엄스를 2대 0으로 2세트 대 2세트를 연달아 이겨서 메이저 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20살에 물론 처음 우승이죠. 그리고 셀레나 윌리엄스는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에서는 23번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 24번째 우승할 뻔했는데 그럼 타이 기록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레나 윌리엄스의 나이는 36살. 두 사람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됩니다. 젊은 사람이 이겼어요. 젊은 여성이. 더구나 최초로 여자 선수로서 일본 여성이 최초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 오사카 양은 그 아버지가 IT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좀 검습니다. 흑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가 아니고 흑인이 아니고 IT 사람 아버지와 일본 여성 사이에서 난 그리고 미국에서 쭉 공부를 했던 여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승전은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합이면서 동시에 여기 약간의 사고가 생겼습니다. 오늘 미국 언론은 그것을 더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은 머리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 이 심판과 셀레나 윌리엄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2세트에서 1세트에서 6대2로 지고 2세트에서도 6대4로 졌는데 2세트가 진행 중일 때 심판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관중석에 앉아있던 셀레나 윌리엄스의 프랑스인 코치가 손짓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보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를 하니까 셀레나 윌리엄스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게 순순히 따르지 않고 항의를 좀 거칠게 했습니다. 내가 여자라고 이렇게 하나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칙으로 한 포인트를 하면은 이 테니스에서는 15점이 한 포인트고 두 번째가 30점, 네 번째가 40점, 그 다음에 이기는 거죠. 이게 4점 얻으면 이기게 되었는데 한 점을 오사카 양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할 때 그때 스코어가 4세트를 이기고 있습니다. 오사카가 4세트, 셀레나 윌리엄스는 3세트였어요. 이때 또 윌리엄스가 라모스란 그 레프리한테 다가가서 또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을 이거 다 옆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내가 여자라고 이렇게 하나 나는 여자의 권리와 평등을 위해서 싸운다. 당신이 내 점수를 가져갔다. 도둑이라는 표현가 있습니다. 도둑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남자 선수들은 나보다 더 했는데도 벌칙을 받지 않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니까 이번에는 이 심판이 아예 한 게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4세트 대 3세트가 아니라 5세트 대 3세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6대3으로
6대 4입니다. 6대 4로 이기게 됐습니다. 결국 최종 스코어는 6대 4로 이 오사카가 이기게 됐습니다. 6대 2, 6대 4로 이긴 거죠. 이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과한 느낌, 그 발언에 남자, 여자로서 특히 흑인 여자입니다. 흑인 여자가 이 테니스에서 탑에 올라가는 게 매우 어렵죠. 이 테니스는 원래 백인들이 많이 했죠. 물론 영국에서 생긴 스포츠입니다만은.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또 셀레나 윌리엄스도 형제가 있죠. 비너스 윌리엄스. 이번에도 두 사람이 서로 붙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주 천하의 말하자면은 자매입니다. 자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올라올 때까지 아마 많은 여성으로서의 핸디캡 그리고 흑인으로서의 핸디캡이 있었으니까 가슴 속에 쌓인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US 오픈에서는 2009년에도 이런 막말을 했다든지 또는 오늘 또 라켓을 집 던져가지고 부러뜨려 버렸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 해가지고 그때도 좀 말썽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 셀레나 윌리엄스는 이 US 오픈에서 유달리 나를 차별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 대회나 이게 스포츠가 보면은 항상 정치 바람을 탑니다. 미국에서 이제 막 프로 풋볼이 시작되었는데 이 프로 풋볼 선수들 중에서 몇 사람은 주로 흑인 선수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만은 이 국가가 나오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 부르든지 경청하지 않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게 항의의 표시로 보인다. 이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게 격분해가지고 비판을 하니까 또 이 리버럴 계통의 언론은 또 이것은 개인 표현의 자유다 해가지고 또 트럼프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유명한 사건은 멕시코 올림픽 때 1960년대 말에 있었던 멕시코 올림픽 때 금메달을 받은 미국 육상 선수가 이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손을 뻗어가지고 항의 표시를 했던 적도 있고 해가지고 이 스포츠와 정치, 인종 문제가 같이 엮여서 돌아갑니다. 오늘은 보니까요, 관중들이 뉴욕에서 일어나서 그런지 셀레나 윌리엄스 편이었습니다. 셀레나 윌리엄스가 또 한 게임을 박탈당해 놓으니까 동정표도 있었겠죠. 그래서 시상식 할 때도 막 야유를 했습니다. 야유를 해가지고 이 심판은 시상식 할 때 그 배석하게 돼 있는데 배석도 못하고 이 난데없이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게 이 모처럼 우승한 나오미 오사카인데 오사카 양은 자기를 야유하는 것처럼 들었는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또 윌리엄스가 오사카 양을 위로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선수들 이 테니스에 아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대회 우승은 처음이에요. 미국 여성이 메이지 대회 우승한 적은 있습니다만 일본 여성은 처음이고 일본 남자 선수가 이제 니시코리라는 남자 선수가 이번에 중결승까지 올라갔다가 조코비치에게 3대 0으로 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걸 보면서 참 미국에서 이 인종 문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여러 인종,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만든 연방공화국 아닙니까? 미 합중국이죠. 합중국인데 이 사람들이 같이 살도록 만드는 것은 법치입니다. 법치. 인종은 달라도 종교는 달라도 다 법은 지킨다. 그래서 법치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유지될 수가 없는데 이 하물며 스포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익명의 고위 관리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스에 쓴 글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수사를 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수사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입니다.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는 있죠. 다만 익명으로 했다는 점에서 비겁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은 만들 수 없다. 수정헌법 1조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미국 사람들의 생활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인데 딱 뉴욕타임스가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만약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수사를 한다면은 그것은 수정헌법 1조 위반이다. 이게 무슨 형사사건이냐 이렇게 딱 치고 나왔는데 그것과 오늘 있었던 일을 이렇게 비교하면은 결국은 모든 차이를 갈등을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선진국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법치국가입니다. 경제발전, 군사강국했다고 일국가 되는 거 아닙니다. 법치국가, 법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가지고 법률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은 안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감사합니다.